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픽 강사 김명준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제1회부터 지금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영역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듣기 영역 1번 문제는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듣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선택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선택지에서 우리는 선택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선택지의 대답이 1번부터 4번까지 네와 아니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의 대답이 나와 있고요. 자, 문제 유형을 보시면 우리가 들을 때 이 사람이 여동생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 유형은 명사에 대해서 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 긍정과 부정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답을 선택할 때는 긍정과 부정 모두 대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긍정으로 대답한다면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라고 긍정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니요, 여동생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역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듣는 내용이고, 자, 1번부터 4번이 역시 네와 아니요라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형용사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역시 긍정과 부정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긍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네로 시작을 할 거고요. 부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니오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에요. 자, 이다라는 단어의 반대 단어인 아니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없어요라는 단어는 없다가 있다와 반대 관계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요는 적다라는 단어와 많다라는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미리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때에는 많아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부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니요 라는 부정을 하시고요. 사람이 적어요 라고 많아요에 대한 반대 단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긍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바로 네라고 하시고요. 많아요에 대해서 많아요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보시면 방금 1번, 2번과 다릅니다. 자, 네,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바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의문사로 질문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보시면 지금이라는 시간, 집이라는 장소, 강아지와 대상, 누구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밥을 먹고 라는 부분은 시간과 관계되는 선택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찾을 때에는 어디서 잠을 잘 거예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장소를 묻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대답은 장소를 대답하는 집에서 잘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입니다. 역시 문제 4번도 선택지를 보시고 우리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유형은 이 안경은 얼마예요? 라고 가격을 묻는 표현이 우선 등장합니다. 자, 이때 선택지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1번 선택지와 3,000원이에요 라고 가격을 대답하는 2번 선택지, 내일 살 거예요 라는 시간에 대한 3번 선택지, 자, 안경점에서 팔아요 라는 장소와 관계되는 4번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얼마라는 가격을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격과 관계되는 2번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고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는 역시 1번부터 4번 선택지를 확인하시고요.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는 상황, 사과의 상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라는 부분은 사과에 대한 대답 부분이고요.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답이 될 겁니다. 자, 3번 선택지 잘 먹겠습니다 라는 부분은 맛있게 드세요 라고 식사할 때 하는 인사가 나왔을 때 하는 대답이 될 거고요. 잘 지냈습니다 라는 부분도 잘 지냈어요 라는 인사가 나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사과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역시 이어지는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에 모두 긍정의 대답이 오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우체국인가요? 라고 장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긍정과 부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네, 우체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우체국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부터 4번은 각각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해당하는 대답이 될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우체국에 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우체국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자, 3번 선택지는 우체국에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우체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4번 우체국에서 일해요 라고 물을 때는 네, 우체국에서 일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장소를 확인하는 표현과 대답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대답을 1번으로 하셔서 거기 우체국인가요? 네, 우체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만약에 부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니요, 우체국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라는 단어 자체가 장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들을 때 여러분이 남자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여자에 해당하는 키워드, 영화라는 단어와 영화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화라는 단어와 영화라는 단어가 있고요. 선택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장소는 바로 2번 극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역시 장소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렸습니까? 바로 연필과 공책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겁니다. 따라서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3번
문구점이 될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었나요? 자, 물 단어가 들렸을 것이고요. 준비운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렸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역시 장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릴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출근과 서류, 작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렸을 겁니다. 따라서 출근이나 서류, 작성과 관련되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유형, 즉 화제를 찾는 유형입니다. 자, 이럴 때도 역시 남자와 여자의 핵심 단어를 여러분이 꼭 적어 주시고 대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남자의 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일이라는 단어와 어떤 것 받고 싶어요. 이번 생일에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자, 여자의 대답, 가방, 화장품입니다. 저는 가방이나 화장품을 받고 싶어요. 따라서 둘의 화제는 바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자의 말과 남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새로 옮긴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렸을 거고요. 자, 방 크고 깨끗하다 이런 단어가 들렸을 겁니다. 따라서 새로 옮긴 집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남자가 네, 방도 크고 깨끗해서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이사가 될 겁니다. 집을 옮기다 라는 이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자,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역시 남자와 여자의 핵심 단어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불고기라는 단어가 들렸을 겁니다. 맛있어요 라는 단어가 들렸을 겁니다. 불고기는 어때요? 맛있어요. 그런데 조금 달아요. 자, 따라서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어요, 달아요. 맛과 관련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역시 화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렸습니까? 자, 어디라는 단어와 태어났어요 라는 단어고요. 서울이라는 단어와 태어났어요 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향, 날짜, 나라, 동물. 자, 어디입니까? 바로 고향에 대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이 대화의 내용을 잘 보시면서 그림에 있는 단어와 대화의 내용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과 공사 중이에요 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핵심어를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골라 보시면 바로 4번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출입 금지라는 단어를 힌트로 하셔서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와 여자의 대화 내용인데 남자가 이 길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사와 관계되는 남자이고요. 공사와 관계되는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따라서 여자는 또 남자에게 출입금지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남자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자,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를 맞고 있나요? 자, 비를 맞고 있어요.
자, 남자 우산 좀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남자는 우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남자는 지금 우산이 없고요.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여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지금 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은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우선 1번부터 4번 선택지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밑줄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내용이 등장하는지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자, 대화 내용을 메모를 해야 됩니다. 대화 내용을 메모를 해야 되는데, 자, 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실, 책 두고 가셨어요. 남자는 아니요, 가지고 왔어요 라는 단어가 여러분 귀에 들리고 메모를 해야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대화 내용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대화를 듣기 전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를 밑줄을 그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밑줄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하면 정답이 확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남자는 책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책을 두고 가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남자는 책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18번입니다. 자, 우선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밑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줄을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든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지는 얼마예요?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할인을 해서 8,000원이에요. 8,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예쁘게 입으세요. 자, 그러면 남자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는 바지를 파는 사람이고요. 여자는 바지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남자는 10,000원을 받아야 합니까? 남자는 8,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8,000원을 받아야 하고요. 자, 여자는 2,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는데 여자는 바로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자, 여자가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000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0,000원을 낸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1번부터 4번에 밑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줄 해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한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여자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남자는 다음에 시험을 볼 것입니다. 자, 들어봅니다. 들어보시면 자, 시험에 떨어졌어요. 자, 여자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자, 물어봤는데 아니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답 3번이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한국어 시험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시험입니다. 한국어라는 단어는 드러나 있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다음에 합격할 거예요. 합격은 다음에 하는 사람이 누구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합니다. 자, 20번도 역시 선택지에 등장하는 단어의 밑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밑줄 먼저 해보시면 자, 여자는 컴퓨터를 환불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컴퓨터를 고치는 기사입니다. 3번 여자는 지난주부터 컴퓨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4번 남자는 컴퓨터 수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음이 일단 여러분 귀에 들렸고요. 여보세요. 지난주에 컴퓨터를 샀는데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자꾸 스스로 꺼져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켜지지 않아요. 컴퓨터를 고칠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 남자의 두 말을 고려하면 정답은 남자는 컴퓨터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자, 1번에 보면 환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요. 자, 남자는 기사가 아닙니다. 기사를 보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사입니다 라는 부분은 틀렸고요. 자, 여자는 지난주부터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라는 부분은 지난주에 컴퓨터를 샀다라는 부분을 함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역시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에 먼저 밑줄을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해보시면 여자는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자, 2번 여자는 창가 자리를 좋아합니다. 3번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4번 남자는 추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대화를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화를 들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셔서 핵심 내용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권정은이고 2시에 2명 예약했습니다. 남자는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은 남자입니다. 자, 네, 예약되어 있네요. 창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남자 창가는 조금 추워서 별로인데요. 자, 남자는 창가 자리가 조금 추워서 별로입니다. 남자는 창가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 자리에는 자리가 없나요? 자, 우리 정답은 남자는 추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추워서 별로인데요 라는 부분을 통해서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워서 별로이기 때문에 창가 자리에 앉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22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을 푸실 때, 자, 남자의 중심 생각인지 여자의 중심 생각인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자의 중심 생각이라면 남자의 생각 또는 남자의 느낌과 관계되는 단어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남자의 말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선택지 보시면 자, 우선 아직 사고 싶은 옷이 없습니다 라고 1번 선택지에 들어있고요. 자, 2번 데이트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옷을 사고 싶습니다. 옷을 사러 여기저기 다녀서 피곤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자,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정리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오늘 첫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키도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좋겠어요 라고 남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입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자, 남자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옷을 많이 추천해 주었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다른 옷은 없나요? 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다른 옷을 찾고 있습니다. 키도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좋겠다. 따라서 아직 사고 싶은 옷이 남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역시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입니다. 비 소식을 기다립니다. 자, 2번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합니다. 3번 매일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불편합니다. 4번 이번 여름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상합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말 중에서 역시 남자의 말이 중심 생각입니다. 따라서 남자에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렇죠.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비 소식이 없네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인데 이번 여름은 좀 이상해요. 그래요? 보통 여름에 비가 얼마나 자주 와요? 장마철에는 거의 매일 비가 와요. 장마철에는 거의 매일 비가 와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우산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해서 조금 불편해요. 아, 그래도 비가 오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이런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남자는 비 소식을 기다립니다. 라고 1번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겠습니다. 역시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시험이 끝나서 다행입니다. 2번 시험 때마다 실수를 해서 속상합니다. 3번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잘 봐서 기쁩니다. 4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을 구분해서 정리해 봅니다. 나영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어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잘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시험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해서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자, 남자의 말입니다. 시험을 잘 쳤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실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봐서 기쁩니다. 라고 남자의 생각을 표현한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30번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긴 대화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게 있고요. 왜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25번부터 보통 30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는 대화의 종류를 찾는 문제. 자, 대화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사람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각 관련 있는 어휘를 꼭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5번과 26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남자가 왜, 자, 남자입니다. 남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비행기에 이륙을 안내하려고. 자, 2번 비행기에서 짐 보관 위치를 알려주려고. 3번 비행기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해주려고. 4번 비행기에서 안전띠 사용 방법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띠를 매주시고 의자 등받이와 선반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또한 가지고 계신 짐은 선반 위나 의자 아래에 보관해 주세요. 지금부터 안전을 위해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듣게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답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륙하겠습니다 라는 부분과 안전띠를 매주시고 짐은 보관해 주세요.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다 힌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을 비행기의 이륙을
안내하려고, 비행기의 진보관 위치를 알려주려고, 비행기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해주려고, 비행기에서 안전띠 사용 방법을 설명하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비행기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해주려고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6번입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입니다. 자, 풀이 비법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지에 밑줄을 하십시오. 선택지에 제가 지금 밑줄을 합니다. 자, 안전띠는 매지 않아도 됩니다. 2번,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입니다. 3번, 안전 이륙 전에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두어야 합니다. 4번, 가지고 있는 짐은 무릎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밑줄을 하시고요. 들을 내용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밑줄을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들을 내용을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봅니다. 자, 들을 때, 자, 우리 선택지에 밑줄에 했던 단어가 반드시 들릴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집중하셔서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본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메모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안전띠는 매지 않아도 됩니까? 안전띠를 매주시고 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입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착륙이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 나왔고요. 4번, 짐은 선반 위나 의자 아래 보관해 주세요. 무릎 위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7번과 문제 2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예전의 추억, 요즘 하는 일, 앞으로의 목표, 가고 싶은 나라.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남자는 요즘 조금 바쁩니다. 여자는 제과점에서 일을 합니다. 3번, 남자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4번, 여자와 남자는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자, 유리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머, 민수씨 이사 간 뒤로 처음 보네요. 저는 잘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제과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조금 바쁘네요. 유리씨는요? 저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술학원도 다니고 집에서 공부도 해요. 그림을 좋아하더니 결국 유학을 가는군요. 자, 핵심어 확인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핵심어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유리씨는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유리씨는요? 뭐 하는 겁니까? 요즘 하는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의 말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여자의 말 요즘 뭐하고 지내요? 남자의 말은요, 유리씨는요 하면서 요즘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풀이 비법입니다. 자, 선택지에서 남자, 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밑줄 다 했습니다. 밑줄을 하시고요. 자, 이제 들어봅니다. 자, 들을 때 밑줄한 내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밑줄한 내용에 집중하자. 자, 그러면 남자는 요즘 조금 바쁘다. 여자는 제과점에서 일한다. 남자는 학원에 다니고 있다. 여자와 남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자, 우리가 함정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함정들이 등장합니다. 제과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남자고요. 조금 바쁩니다. 남자입니다. 미술학원 다니고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요즘 조금 바쁩니다. 정답이 1번이 나왔습니다. 제과점에서 일은요, 남자가 하고 있고요. 학원은요, 여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입니까? 그동안 잘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인사는 어떤 사이다? 서로 아는 사이에 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29번과 30번을 풀이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왜 여기에 왔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구두를 사려고, 2번 구두를 바꾸려고, 3번 구두를 고치려고, 4번 구두를 환불하려고. 자, 30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남자는 3층에 올라갈 것입니다. 2번 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것입니다. 3번 운동화와 구두는 같은 층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번 구두는 스포츠 용품 판매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어서 오세요 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 몇 층으로 가야 하나요? 구두 판매장은 3층에 있습니다. 좌측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거나 우측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운동화 판매장도 3층에 있나요? 아니요, 운동화는 한층 더 올라가시면 스포츠용품 판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는 부분이네요. 자, 남자는 왜 여기로 왔는가? 구두 사러 왔습니다. 남자는 바로 남자의 말에 있습니다.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 몇 층으로 가야 하나요? 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1번으로 우리는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릅니다. 일단 밑줄을 합니다. 자, 밑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봅니다. 자, 1번 남자는 3층에 올라갈 것입니다. 2번 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것입니다. 3번 운동화와 구두는 같은 층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번 구두는 스포츠 용품 판매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함정들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함정들이 보입니다. 남자는 구두를 사려고 왔고요. 여자는 구두 판매장은 3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운동화는 한층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3층에서 한층 더면 몇 층입니까? 4층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용품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내용과 같은 것은 자, 1번 남자는 3층에 올라갈 것입니다. 자, 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것입니다. 자, 남자는 지금 구두를 사러 왔기 때문에 3층에 올라갈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요. 남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운동화와 구두는 같은 층이 아닙니다. 운동화는 한층 더 위인 4층이 될 겁니다. 4번, 구두는 스포츠 용품 판매장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운동화를 스포츠 용품 판매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